쨍그랑. 고급 도자기 찻잔이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울려 퍼졌습니다. 60 가까운 남자가 하얀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고 그 앞에는 20살 남짓한 여자가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워드릴게요. 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계단 위에서 우아한 중년 여성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린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성공한 사업가가 평범한 가정부 앞에서 이렇게 동요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여자의 흥얼거림이 이 저택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믿기 어려운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지아는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인 그녀는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늘 일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강남 대저택 가사도우미 구함. 주 3일 시급 2만 원. 조건이 꽤 괜찮았습니다. 지아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 구인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전화 너머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력은 있나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집에서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나이는 22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혹시 떨어진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와보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아는 기뻤습니다. 시급도 좋고 주 3일이면 학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지아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10분을 걸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와, 지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앞에 펼쳐진 건 그야말로 궁전 같은 저택이었거든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3층 규모에 정원도 엄청나게 넓었어요. 진짜 여기가 맞나? 지아는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정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전화로 통화했던 그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지안 씨죠?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여자는 지안을 쭉 훑어보더니 별말 없이 앞서 걸었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더욱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샹들리에가 걸린 넓은 거실과 대리석 계단, 그리고 곳곳에 놓인 값비싼 장식품들까지. 이름은 최지안이고 나이는 22살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집 안주인 강부인입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제가 직접 면접을 보는 거예요. 강부인은 지안을 거실 소파에 앉게 한 후 마주 앉았습니다. 일은 주로 청소와 정리정돈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어때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강부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집은 매우 조용해야 합니다. 큰 소리 내지 말고 불필요한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시 멈춘 강부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주인 내외분이 계실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방해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부인의 말투나 표정이 너무 차갑고 왜인지 경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좋은 조건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아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 부인이 청소용품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오늘 할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은 1층 거실과 주방만 하세요. 2층은 아직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 부인이 나간 후 지아는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넓어서 시간이 꽤 걸렸지만 집이 원래 깨끗해서 그리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후 4시쯤 지안이 거실 장식장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로 봐서는 남자 같았습니다. 아마 집주인인 것 같았어요. 지안은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입에서 나왔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을 꾸어라. 지아는 항상 일할 때 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유일한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지안이 돌아보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깨진 찻잔 조각 사이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봐서는 이 집 주인인 강 회장인 것 같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게 해드린 것 같네요. 지안이 급히 사과했지만 강 회장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방금 부른 그 노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 자장가요? 죄송해요. 일할 때 습관적으로 흥얼거리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그때 계단에서 강 부인이 내려왔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보고는 차가운 눈으로 지안을 바라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강 회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안을 보다가 급히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강 부인의 시선이 지안에게 꽂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네. 아직 시간이 됐다고 했어요. 내일 오세요. 지아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급히 정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자장가 한 구절이 이 저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것이 20년 전부터 숨겨져 온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오늘 일어난 일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가, 그 자장가가 이렇게 생생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한편 강 부인은 침실에서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오늘 강 회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이렇게 동요하게 만든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그 여자. 서연. 설마 그 아이가. 강 부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절대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이틀 후 지아는 다시 저택에 출근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신경 쓰였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 부인이 문을 열어줬는데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가워 보였어요. 오늘은 2층 청소를 해주세요. 주인 방은 제외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안이 청소용품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자 강 부인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 나야. 최지안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22살 대학생이야.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해줘. 강 부인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안은 2층 복도를 청소하며 이 집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방만 해도 5개가 넘었고 복도도 엄청나게 넓었거든요. 정말 부자들은 다르게 사는구나. 그때 복도 끝방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클래식 같았는데 뭔가 구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지안은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강 회장의 모습도요. 강 회장은 피아노를 치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엿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놓여있던 청소용품에 발이 걸렸어요. 쿵! 물통이 넘어지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앗! 강 회장이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지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실수를. 괜찮아요. 강 회장이 일어나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혹시 성함이? 최지안입니다. 지안. 강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안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얼굴도 모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혹시 성함이? 서연이요.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쿵. 이번에는 강 회장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요. 서연.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안이 급히 다가갔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어지러워서요. 그때 아래층에서 강 부인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강 회장이 급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듣고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회장님,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강 회장은 지안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흔한 이름이라서. 거짓말이라는 걸 지안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부인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안 씨, 청소는 다 끝났나요? 강 부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하지만 아직 그만하라고 했어요. 강 부인의 갑작스러운 고성에 지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차갑긴 했지만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없었거든요. 강 회장도 당황한 듯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왜 그래? 아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조용히 해요. 강 부인이 남편에게까지 화를 내자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급히 청소용품을 정리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오늘은 일찍 가세요. 강 부인이 차갑게 말하며 지안을 재촉했습니다. 지안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위에서는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혹시 그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이름도 그렇고 나이도. 우연의 일치야. 그 이상 생각하지 마. 강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아는 무언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이 어머니 이름을 들었을 때의 그 표정, 그리고 강 부인의 이상한 반응까지. 분명 뭔가 있어. 하지만 뭘까? 그날 밤 지아는 고아원에서 받은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편지 한 통과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전부였어요. 편지는 너무 낡아서 글자가 흐릿했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에는 어머니가 불러준 자장가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지안이 항상 흥얼거리는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을 꾸어라.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아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바로 그 목소리, 바로 그 자장가가 20년 전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흘 후 강 부인은 박 과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인, 최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박 과장이 건넨 파일을 받아든 강 부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지안 22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쭉 읽어 내려가던 강 부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출생일이 2002년 3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서연이라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성모병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2년 전 강 회장님께서 매달 그 병원에 후원금을 보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강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후원금은 언제까지? 서연 씨가 사망한 때까지입니다. 그 후로는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셨고요. 강 부인은 파일을 덮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절대 그 아이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돼. 그날 오후 지아는 평소처럼 저택에 출근했습니다. 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강 부인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굴었거든요. 오늘은 정원 정리를 해주세요. 정원요? 지아는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내 청소만 했었거든요. 왜요? 싫어요?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지아는 정원으로 나가 낙엽을 치우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야외 작업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지안이 장미꽃 화단 근처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지안을 내려다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왜인지 모르게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때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을 꾸어라. 별빛이 내려와 머리맡에 앉으면 2층에서 지켜보던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목소리, 그 선율. 20년 전 서연이 부르던 것과 똑같았어요. 서연아, 정말 우리 딸인 거니? 강 회장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강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강 회장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정원에서 일하는 그 아이를 보고 있었네요. 강 부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어서. 그 아이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름이 최지안이고 어머니가 서연이라던데요.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내가 조사를 한 거였구나. 그게 어떻게? 당신이 22년 전에 후원했던 그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고아원에도 계속 후원금을 보냈고요. 강 부인이 차갑게 말하자 강 회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서연의 딸이 맞죠? 그리고 당신의 딸이기도 하고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2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대답해 보세요. 강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강 부인이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래 정원에서 일하던 지안이 고개를 들어 2층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해. 아이가 들어. 아이요? 그 아이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러 온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지안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안이라고 불러요? 벌써 그렇게 정이 들었나 보네요. 부부의 다툼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안은 뭔가 자신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지안이 혼잣말로 중얼거릴 때 정원 한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강 부인이었어요. 지안 씨. 네. 오늘로 일을 그만두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지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갑자기 왜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강 부인은 잠시 지안을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이유를 알고 싶으면 당신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어머니요? 서연. 그 이름으로 22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지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여기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하지만 강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까지의 급여는 내일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이제 가세요. 하지만 가라고 했어요. 강 부인이 고성을 지르자 지아는 어쩔 수 없이 정원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2층 창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아나. 강 회장이 지안의 이름을 부르자 강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잠깐만. 지아나, 혹시 시간 있으면 들어가세요. 지금 당장. 강 부인이 남편을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강 회장은 끝까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는 강 부인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2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날 밤 지아는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낡은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 그게 전부였어요.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흐릿하게나마 몇 글자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만 했어. 하지만 너만은 꼭 행복하기를. 그리고 편지 끝부분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기억해줘.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안 씨죠? 저는 강 회장입니다. 지안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요? 회장님? 미안합니다. 오늘 일로. 정말 미안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청 앞 카페 모리스. 오후 2시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지안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지아는 시청 앞 카페 모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구석자리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요. 회장님, 지안아, 앉아. 강 회장이 지안을 보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애틋함이 섞여 있었어요.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회장님, 저희 어머니를 아셨던 거죠? 지안이 먼저 입을 열자 강 회장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어떤 사이셨나요? 강 회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2년 전, 나는 서연을 사랑했어.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연인이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어. 지금의 아내 말이야. 가문끼리 정한 정략 결혼이었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그걸 알고도 나를 사랑해 주었어.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지. 꼭 너처럼. 그럼 어머니는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어.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였고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절실했거든.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버리신 거군요. 지안의 목소리에 차가운 감정이 섞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뒤늦게 후회했어. 서연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이미 연락이 안 됐어.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몰래 병원에 후원금을 보낸 거였어. 그리고 서연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내가 있는 고아원에. 그럼 저를 아셨던 거예요? 아니야. 서연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떠났거든. 나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어. 지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내 딸이야.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딸이야, 지안아. 쿵. 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 화려한 저택의 주인의 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처음 내가 자장가를 부르는 걸 듣고 알았어. 서연이 임신했을 때 뱃속의 아이에게 항상 불러주던 노래였거든. 강 회장이 손을 뻗어 지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안은 손을 뺐어요.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DNA 검사를 하면 돼. 나도 그걸 원해. 지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도, 그것도 재벌이라는 것도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택의 그 여자는 내 아내야. 하지만 진짜 내 가족은 너야, 지안아. 그 여자분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아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가정부 취급하면서. 미안해.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내 기분도 생각해야 했잖아. 제 기분이요? 22년 동안 고아로 살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명절 때마다 친구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갔는지, 저를 찾지 않는지. 지안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와서 딸이라고 하시면 뭐가 달라져요?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되찾아요? 지안아,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다릴게.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강 회장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지아는 그냥 카페를 나와버렸어요. 길거리에서 혼자 걸으며 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지아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를 찾긴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아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제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만 했어. 어머니도 강 회장을 사랑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게 바로 그 진실이었던 거고요. 다음 날 강 회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아나, 어제는 미안했어.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것 같아.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야. DNA 검사든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아빠가 되고 싶어. 지아는 문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정말 재벌의 딸이 된다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며칠 후 지아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지아나, 어떻게 지냈어? DNA 검사해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정말? 고마워, 지아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특히 부인께는요. 알겠어. 약속할게.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지안에게 가져왔어요. 지안아. 강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침부학률 99.9%. 지아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정말 강 회장의 딸이었구나. 이제 믿어줄 수 있겠니?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빠. 그 한마디에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지아나. 정말 고마워.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바로 그때 강 부인이 사립 탐정을 통해 그들의 만남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알아냈다는 것을. 절대 그 아이가 이 집에 발붙이게 둘 순 없어. 강 부인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 회장은 지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안아, 이제 집으로 와서 살지 않을래? 전화 너머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 지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이 생겼다는 게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집에 있는 강 부인이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 강 회장이 다시 연락했어요. 지아나, 내일 저녁 식사나 같이 할까? 좋은 식당 예약해뒀어. 부인께서는 괜찮으실까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잖아. 지아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강 회장은 지안을 위해 특별히 조용한 방을 예약해뒀어요. 어때? 입맛에 맞아? 네, 맛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지안아, 어릴 때는 어땠어? 고아원에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그리워서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셨어요. 원장 선생님, 나중에 인사드리고 싶구나. 정말요? 당연하지. 내 딸을 키워주신 분인데. 지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자신을 딸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나는 너처럼 따뜻하지 못했어.
할아버지가 너무 엄하셨거든. 강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너에게는 따뜻한 아빠가 되고 싶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 부인이 보낸 사립 탐정이었어요. 탐정은 몰래 사진을 찍으며 보고했습니다. 지금 한정식 집에서 식사 중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화목해 보이네요. 계속 지켜봐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가능하면 들어보고요. 강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편 식당에서는 강 회장이 지안에게 선물을 꺼내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줄래? 작은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딸에게 주는 첫 선물이야. 받아줘. 지안이 목걸이를 받자 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마워요, 아빠. 앞으로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거든. 그때 지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부인이었어요. 지안이 당황하며 강 회장을 바라보자 강 회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받아봐. 여보세요? 지안 씨, 저예요. 강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묘하게 달콤했거든요. 네, 부인님. 혹시 시간 있으면 내일 저희 집에 와서 차나 한잔 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지안은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뵐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 내일 집에 와서 차를 마시자고 하시네요. 혹시 우리 만나는 걸 알았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강 회장은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지아는 약속 시간에 맞춰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강 부인이 웃으며 맞아주었는데 그 미소가 왠지 어색했어요. 어서 와요. 거실로 가시죠. 거실 테이블에는 고급 차와 과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안이 앉자 강 부인도 마주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요. 네. 강 부인은 한참 지안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과 요즘 자주 만나나 보네요. 지안이 깜짝 놀랐어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그게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강 부인이 찻잔을 들며 차갑게 웃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알고 있고요.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놀랐죠?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게. 어떻게?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강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나가세요. 무슨? 22년 동안 없던 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가정을 파괴할 순 없어요. 강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저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안이 화를 냈지만 강 부인은 냉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쉽겠네요. 돈을 드릴 테니까 사라지세요. 강 부인이 수표책을 꺼냈어요. 얼마면 될까요? 10억? 20억?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저는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강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30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분의 딸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강 부인이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만약 계속 이 집에 나타난다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 어머니처럼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안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강 부인이 실수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지아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들어왔어요. 여보, 지안이 왔다고. 어?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나 마시며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강 부인이 거짓말을 했지만 지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안아, 괜찮아? 아빠. 저 먼저 갈게요. 지안이 급히 일어서자 강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지안은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강 회장이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지안이에게 뭐라고 한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현실이 뭐? 그 아이가 이 집에 있을 자리는 없다는 거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에요. 지안이는 내 딸이야. 저에게는 남편을 빼앗으러 온 적일 뿐이에요. 부부가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지아는 혼란스러웠어요. 강 부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당신 어머니처럼 될 수도 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지아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요. 하지만 그 진실이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건 아직 몰랐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김 원장을 만나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아나, 오랜만이구나. 김 원장은 지안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어머니? 서연 씨 말이지? 네. 어머니가 정말 병으로 돌아가신 게 맞나요? 김 원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요. 혹시 어머니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김 원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사실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지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건강했거든. 내가 태어나고 나서도 몇 년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냈는데. 그럼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응.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에서는 급성 신부전이라고 했는데 김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심장에 문제가 없었거든. 정기 검진도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했어.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누군가 찾아왔었어. 누가요? 중년 여자였는데 서연 씨와 한참 이야기하더니 어머니가 그 후로 계속 우울해하셨어. 지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강 부인일 거라고.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키가 크고 우아한 분이었어.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아, 그리고 차도 고급 차였어. 역시 강 부인이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때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 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서연 씨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어. 내가 성인이 되면 주라고 하셨거든. 정말요? 김 원장이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야. 열어봐.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내 사랑하는 딸 지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줘.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 사랑하는 우리 딸아, 엄마가 항상 지켜볼게. 편지를 읽은 지안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살해당하신 거예요? 김 원장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이런, 설마 그런 일이. 지안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게 강부인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고아원을 나온 지안은 바로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금 시간 있어요? 응, 뭔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지안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지안이 어머니의 편지를 강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강 회장이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도 모르셨어요? 당연히 몰랐지. 서연이가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인이 어머니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모르세요? 부인이 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도? 뭐라고? 언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요. 강 회장이 머리를 감추러요. 그때 일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때 여보가 며칠 동안 외출을 자주 했었어.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그럼 정말 부인이.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강 회장이 괴로워했어요. 아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빠,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어떻게? 부인을 추궁해봐요. 그럴 수는 없어. 만약 정말이라면. 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강 회장은 집에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정말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여보,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강 부인이 물어봤지만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별거 아니야. 하지만 강 부인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뭔가 알아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강 부인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최지안의 동선을 다시 조사해봐. 어제 어디 갔는지 특히. 네, 부인님.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고아원에 다녀왔습니다. 강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아원에 가서 뭘 알아냈을까요? 그 고아원 원장과 만난 거 확실해? 네, 2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강 부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전의 일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이 늦게 들어왔어요. 지안과 만나고 온 거였습니다. 여보, 지안이와 만났어? 강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알았어? 그냥, 얼굴에 써 있어. 강 회장은 아내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어? 무슨 말이야? 서연이 말이야. 서연이가 죽기 전에 만난 적 있어? 강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대답해봐. 강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몰라.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강 회장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몰라. 몰라. 강 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강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날 밤 강 부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22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병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서연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건넨 그 음료수. 절대 들키면 안 돼. 절대로. 강 부인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지안을 더 이상 가만둘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뭔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강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할 때가 온 거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강 회장이 이미 진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안이 어머니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지안에게 강 부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안 씨, 할 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 8시에 저택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안은 의심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8시 지안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이 거의 꺼져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안이 초인종을 누르자 강 부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가니 강 회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출장 갔어요. 우리 둘만 있어요. 강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앉으세요. 지안이 소파에 앉자 강 부인도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지안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유품이 왜 여기에? 열어보세요.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사진과 편지들,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 그 녹음기를 들어보세요. 지안이 녹음기를 재생하자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이런 녹음을 남기게 되다니.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기억해줘. 강 부인이라는 사람을 조심해. 그 사람이 엄마에게 준 음료수를 마신 후부터 몸이 이상해졌어. 아마도.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강 부인이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어머니를 죽였어요. 강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안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당신 어머니가 제 남편을 빼앗으려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을 텐데요. 아니에요? 임신까지 해서 돌아왔는데? 강 부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빠한테 돌아오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당신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미쳐 있었거든요. 지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강 부인이 일어서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지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도 내 가정을 위협하고 있어요. 남편이 당신만 보고 있거든요. 강 부인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준 것과 같은 거예요. 냄새도 맛도 없어요. 지안이 뒤로 물러섰어요.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22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온 제가. 강 부인이 병을 들고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마시면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처럼. 도망쳐야 해. 지안이 현관 쪽으로 뛰어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안 돼요. 당신이 사라져야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때 갑자기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있어요? 지안이 소리쳤지만 강 부인이 웃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둘뿐이에요. 하지만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여보, 지안이? 무슨 일이야? 강 회장이 나타나자 강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출장 간 거 아니었어요? 취소됐어. 그런데 뭘 하고 있는 거야?
강 회장이 아내 손에 든 병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안이 외쳤어요. 아빠, 이 사람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해요.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테이블 위에 녹음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남긴 증거예요. 강 회장이 녹음기를 재생하자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충격에 휘청거렸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강 부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죽였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라고요? 30년을 당신과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어야 해요? 강 부인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살인을 한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강 부인이 병을 들고 지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강 회장이 아내를 막아섰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사이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경찰을 불러. 강 회장이 지안에게 소리쳤어요. 지안이 급히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강 부인이 강 회장을 밀어버렸어요. 쿵. 강 회장이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아빠. 지안이 달려가 강 회장을 확인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해. 하지만 강 부인이 지안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무도 부르지 마. 놔주세요. 안 돼. 이제 와서 모든 게 끝날 순 없어. 강 부인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강 부인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제가 미리 신고했어요. 강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거였어요. 당신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거든요. 지안이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고. 강 부인님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강 부인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가정을 지킨 게 잘못이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강 회장을 병원으로 옮겼고 지안도 함께 따라갔어요. 병원에서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지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22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안은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추모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죠. 3달 후 강 부인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22년 전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지안은 그 소식을 아버지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지안아, 어떤 기분이야?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복잡해요.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 회장이 처음으로 서연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연아, 늦었지만 왔어. 강 회장이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딸을 혼자 키우게 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 지안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너를 닮아서 착하고 강한 아이로 자랐어. 지안도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를 찾았어요.
그리고 진실도 모두 밝혀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서연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게 모든 걸 시작하게 했네요. 그래. 그 자장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강 회장이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아빠가 지켜줄게. 어머니 못 가지. 일주일 후 지안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지안아, 정말 대박이다. 하루아침에 재벌 딸이 되다니. 친구 민지가 신기해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을 찾은 게 더 소중해. 지안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다. 아니야. 계속 공부할 거야.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거든. 지안의 꿈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이 집에 돌아가니 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안아, 깜짝 선물이 있어. 뭐예요? 강 회장이 손에 든 열쇠를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살았던 집을 찾았어. 리모델링해서 너에게 주고 싶어.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어머니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두 사람은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여기서 어머니가 나를 키우셨구나. 지안이 집안을 둘러보며 감동했어요. 어머니 방도 그대로 보존해뒀어. 가끔 여기 와서 어머니를 그리워해도 돼. 강 회장의 배려에 지안은 고마웠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가족인데 뭘. 그리고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성을 바꿀 생각 있어? 강지안. 어때? 지안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좋아요. 강지안. 괜찮네요. 한 달 후 지안은 공식적으로 강지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그녀를 정식으로 상속자로 발표했어요. 언론에서는 이 이야기를 22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안과 강 회장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치던 곡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치던 그 곡. 강 회장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름답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이 곡 제목이 뭐예요? 엘리제를 위하여. 어머니가 좋아하던 곡이야. 지안도 따라서 연주했어요.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아서요. 어머니도 이 곡을 들으며 행복했을까요? 그럼. 분명히. 두 사람의 연주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지안이 자연스럽게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을 꾸어라.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자장가였습니다. 이제 이 자장가는 슬픈 노래가 아니야. 강 회장이 말했어요. 왜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행복한 노래니까. 지안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몇 달 후 지안은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언니, 우리도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안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언니처럼요. 응, 언니처럼. 그리고 지안은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을 꾸어라. 같은 시간 강 회장은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고아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회장님. 비서가 대답했어요. 딸이 기뻐할 거예요. 저녁 무렵 지안이 집에 돌아오니 강 회장이 재단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요? 어머니 이름으로? 응.
어머니를 기리면서 동시에 너와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잖아. 지안이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최고의 아빠예요. 나도 최고의 딸을 얻었어. 그날 밤 지안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찾았고 엄마의 억울함도 풀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예요. 사진 속 서연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별이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을 꾸어라. 별빛이 내려와 머리맡에 앉으면 엄마의 사랑이 함께할게. 지안이 마지막으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 자장가는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행복한 노래였습니다. 22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리고 되찾은 가족의 사랑.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혀도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죠. 지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순수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지만 순수한 마음은 끝내 길을 찾는다는 것을 말이에요.